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무서웠고 졸업식 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적인 일 또한 지독히 싫어해서 공장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에게 PC방이란 돈을 벌면서 놀 수 있는 좋은 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겠죠. 저와 당신이 강력한 실천성과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한 일과 모든 사소한 걱정도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그리고 실패에 맞설 용기로 말이죠. 당신이 젊다면 어느 누구보다 지금 무모하고 대담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스러울 때는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계획도 각본도 없었고 가족과 부모님도 몰랐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인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밑에서 또다시 일한다는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상투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꿈을 꾸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저는 적어도 더 늦기 전에는 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나요?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 또한 제 인생을 다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의 가난함보단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 저의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당신을 돕기 위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 또한 해야 하지만 다시 다른 사람들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많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불안하거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지금의 결정에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일을 할 때만큼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가요? 당신은 돈 때문에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무시했고 당장 현실에 지쳐 지금에 안주했으며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힘이 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치 않던 일터를 떠난 것이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다고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의 열정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울타리에 뛰쳐나와 밖에 살 수 있는 의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의지, 지금까지 자신을 역행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도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세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부모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월세를 처음 내보고 살면 여러분은 현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 때처럼 공짜는 없어질 테니까요. 안전한 울타리 밖에서 산다는 것은 실제로 편안함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힘든 일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함께 성공으로 바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일만 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자신을 미치도록 믿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믿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위 여건이 한몫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당신은 지금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가난하고 허약한 현실을 이기고자 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돌파구가 있을까? 혹시나 하고 말이죠. 근데 확실히 젊을 때일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그 이후 회사에 입사해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대표이사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상투적이지만 와,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걱정이나 공포를 하루하루 배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은 제가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젊을 때 매일매일 성공의 공부나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좋지 못한 환경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불안감을 성공의 연료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공의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저와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이란 열매가 무릎 위에 그냥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원하는 것을 위해 파이팅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하는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환경이 좋은 회사는 극히 드물죠. 일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별이 아닌 성실과 재능 그리고 열정이 우선이랍니다. 이런 회사를 찾거나 들어가서 일해야 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화려한 타이틀을 얻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걱정과 자기 혐오,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저 또한 성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5단계가 있고 당신도 보고 참고해서 따라서 실천 한번 해보세요.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음미하고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1분간 파란 하늘과 멋진 구름, 상징적인 건물 등을 바라보고 지나가다 보이는 이쁜 꽃이나 여러분이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 등 이런 것들을 음미하고 기뻐하세요. 우리 뇌에 도파민을 생성시켜주는데 보상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짧은 순간의 즐거움에 의해 촉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기분 좋은 간식을 음미하거나 작은 목표를 성공하고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감사 연습하기입니다. 당신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현재 있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게 감사해보세요. 감사를 느끼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옥시토신을 생산해냅니다.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신뢰, 유대감과 사회적 관계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은 동물을 쓰다듬고 껴안고 뽀뽀, 유튜브에서 말하기 힘든 것들을 함으로써 나옵니다. 세 번째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혼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옛날 태권도 할 때는 왜 성인부 형들이 뒤에서 발차기 몇 번에 헉헉거렸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더 심했네요. 사람은 역시 겪어보기 전까지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당신도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엔도르핀, 옥시토신,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사소한 취미로 말입니다. 4단계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때 세로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핵심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기적인 만족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잠과 식사를 조절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이 자연에 나가 있음으로써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책을 적극 권장하나 봅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세로토닌을 경험할 것입니다.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연결입니다. 소속에 대한 궁극적인 탐색 그리고 삶의 의미는 공동체와 연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명상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으로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멈추시고 불안감으로 자신을 채우는 걸 멈추세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우정, 가족에게 말이죠. 여러분인 공동체와 여러분의 재능에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저처럼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투자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의 최고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합니다. 저와 당신의 재능은 혹시 무엇일까요? 또한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으로 환자를 보호하거나 치료할 것이고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배우, 선생님, 공무원 등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재능이란 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희생에 재능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당신의 재능은 부모님이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롤스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재능은 단지 도덕적 기준이 없는 인간에게 가해진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야. 내가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 얻은 재능이야. 내 땀과 눈물을 흘려 얻은 내 재능이야. 난 내 재능에서 오는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내가 내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여겨야 돼? 저는 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저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더 나은 방향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사회적 협동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지적 재능과 능력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믿고 투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지금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셨고, 경찰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관리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건물을 아름답게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능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재능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세히 본다면 모르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했던 행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유대감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알든 모르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능으로 내 걸 할 거니까 너는 네 재능으로 믿거나 하세요. 재능을 가진 자들로만 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자유방임주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 의무가 있다는 걸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 말이죠. 저도 최근에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서툴지만 당신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재능이 자신 안에 왔다는 일방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 자신의 재능이 꽃피울 동안 알건 모르건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금의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타인에게 베풉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도 한번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성공의 질문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